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2511-0105번, 02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큼한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017년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건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회의를 해서 목요일 날 발표를 했죠. 0.25%에서 한 번쯤 올려서 한 번 올려서 0.5%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텐데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0%로 오다가 작년 말에 한번 상승을 시켰고 한번 올해 말에 또 한번 0.25% 상승을 시켜서 0.5%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한 6% 이하면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제넷 앨런 FOMC 의장이 말을 많이 했는데 실업률 자체가 4.6%로 다운이 됐고 또 미국 인플레이션 자체도 2%가 목표인데 1%대 중반으로서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또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금리를 인상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지난주 목요일 날 동결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1.25%, 미국 금리는 0.5%. 다만 이제 미국이 2017년 내년에 금리를 몇 번 인상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내년에 3번쯤 인상할 것이다라고 FOMC 위원들의 점도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한 2번 정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작년 말에 작년 금리를 4번 정도 올린다 그랬고 작년 말에 올해 금리를 또 4번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2017년 금리를 현 시점에 있어서 3번 정도 올린다고 하면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2번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 말에 미국 금리는 한 1%쯤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한 번쯤 올린다면 1.5%로서 미국과 금리폭이 좁아지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미국 부동산 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먼저 살짝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부동산 고민 상담 해드릴 거예요. 상담 번호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고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내년 정유년에 바뀌는 부동산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2017년에 이제 대출이 3종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정책 금리로서 좀 보존해 주는 서민을 위한 대출이 있죠. 대출 3가지가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보금자리론이죠. 9억에서 6억까지 한 3억 정도 매매가가 다운이 됐다. 다시 말해서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한 1억 정도 지금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DTI가 80%였는데요. 60%로 정상화를 찾아가는 비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1세대 1주택도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무주택자만 대출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서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 7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중산층이고 서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금액 자체도 9억에서 6억으로 3억 정도 하락을 시켰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5억 9,500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억 9,500만 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 50% 다시 말해서
6억이 넘는 게 50%죠. 그래서 50%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6억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도도 3억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격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이 적격 대출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다시 말해서 9억 아파트 매매가 9억까지는 대출을 해주고 대출 한도도 5억이다. 따라서 이 적격 대출의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유효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있죠. 완충 기간이 없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KDI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에 주택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것이죠. 한도만 1억 줄여서 그대로 가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억 그다음에 2억 정도 지금 축소가 됐고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현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금리 조정형 대출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말은 5년 동안 고정금리로 가고 5년 이후에 이제 변동금리로 변환하는 그런 상품이 있느냐 이런 상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스스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가 가능한데 분양권 전매, 다시 말해서 분양권을 사는 사람의 대출 한도를 심사를 하고 그분의 신용을 보면서 분양권 전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7년 부동산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단독주택이 440만, 공동주택이 280만에서 720만 세대, 720만 세대가 교체 주기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년, 40년 만에 집을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죠.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50년, 100년 정도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3, 40년 전에 진 주택은 이제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공급량이 좀 많았죠. 그렇지만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다.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2008년 이후로 공급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8년간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라고 이제 OECD에서 한번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한국은 금리를 동결했다. 여전히 저금리 수요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입니다. 정부는 이제 수요 위축 없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 수요가 위축되면 안 되니까 수요가 위축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화된다면 5년 정도 재당첨 금지 정도는 풀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해볼 만도 하겠습니다. 대구하고 경북,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하락을 했다. 그 이유는 2017년 이후에 매매가가 40%에서 76%, 다시 말해서 절반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달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10일 정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배 아트자이가 이제 강남 3구죠. 방배 서초구 방배동이기 때문에 방배 아트자이가 4천만 원에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3,800으로 다운시켜서 분양을 시작한다. HUG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HUG에서 보증을 안 해준다. 분양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예상에는 10대 1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사당동 롯데캐슬 골든폴에 이거는 입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한 3, 4대 1 정도 예상이 되어질 것 같고 실수요자들하면 이편한 세상 염창하고 방배 아트자이 이편한 세상 염창은 염창역하고 등촌역 사이에 있죠. 염창역하고 등촌역에서 한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1번하고 3번을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수영구하고 동래구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분양 공고를 하고 다음 주나 1월 초에 1순위 청약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부동산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될 것이다. 네, 말을 좀 꼬였습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정유년에 바뀌는 부동산 이슈와 전망 지금부터 함께 만나봤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번호 0251-0105번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신정동의 대성유니드한 아파트를 네. 지금 매매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줄지 고민이 돼서요.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네, 줄지 네.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거주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임대 중이세요? 거주 중인데 거주 저희가 중이시고. 내년 3월에 이사 계획이 있거든요. 3월에 이사 계획 있으시고요. 네네. 네, 그럼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세요? 32평이요. 32평이고요. 그럼 최근 시세도 알아보셨나요? 한 3억 7천 정도 돼요. 3억 7천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도를 할지 아니면 이사 가시면서 전세를 놓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성 유니드 1차인가요? 2차인가요? 2차예요. 1차요? 2차요. 2차. 네.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네. 2차가 1차보다 조금 더 가격이 세죠? 네, 네. 그래서 3억 7천 정도 간다고요? 네. 1차는 뭐 한 3억대 한 초반 정도 이렇게 갈 것 같고 네. 전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3억이요. 전세가 3억. 그러면은 이거를 갭 투자를 누가 한다고 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이게 지금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네. 이사 가려고 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저기 미사 센트럴자예요. 센트럴자에. 네. 그러면 이게 2017년 3월 입주죠? 네네. 2017년 3월.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자금을 한번 봤을 때. 저희는 해야 돼요, 지금. 지금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매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매도를 할지 그냥 전세를 줄지 가격이 차이가 안 나서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할지 좀 이 주위가 이제 재건축이 많이 돼갖고 네. 좀 정비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가격 상승 여지가 있어서 한 좀 더 있다가 팔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신정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는데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이 가운데 쪽으로 이제 존치가 되고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존치가 됐는데 이게 해제가 돼서 이게 같이 지금 뉴타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양천구청에서 발표를 한번 했죠.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존치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치 지역으로 해가지고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네. 주변에 쾌적하게 들어가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네.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첫 네. 번째로 이 네.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구하고는 이 아파트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뉴타운이 되면은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이게 지금 30평대잖아요. 30평대, 네. 33평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5평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그게 3억 3천이에요. 25평 3억 3천, 네. 이게 3억 7천.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본 이유는 이게 지금 네.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뭐 100세대, 맞아요. 200세대도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25평하고 30평대하고 차이가 4천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아파트가 33평이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상승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따라서 매도를 하시려면 네. 지금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이게 지금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세를 놓고 2019년 한 번 전세를 놓으면 2019년이 되네요. 2019년에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2017년 지금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신정동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한 번 더 전세를 놓고 2019년에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매도하시는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으니까요. 좋은 결정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시죠? 저 지금 미사강단 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 정확한 매도 시기하고 좀 미사 쪽의 향후 전망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망과 매도 시기 네네.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지금 5단지 몇 평에 거주 중이라고 하셨죠? 지금 5층 25평이요. 25평이요. 네네. 지금 거주 중이신데 이제 매도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제 특별하게 있으신 거예요? 지금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5단지 전망과 한번 매도 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이제 미사 강변도시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네. 미사 강변도시는 아주 좋은 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고덕지구가 미사 강변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네. 이 고덕지구가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단지고, 또 고덕, 네. 단지가 30평대 기준했을 때 한 8억 정도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6억대 중반까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도시다. 따라서 미사 강변도시 뭐 개발 호재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강동 첨단 업무 복합단지도 들어오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엔지니어 복합단지도 들어오고 지하철 5호선 여기서 상일동역에서 강일역을 지나서 미사 그다음에 뭐 덕풍역 해가지고 지하철 5호선 연장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네네. 미사 강변도시 전망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5단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미사 강변 5단지는 이제 덕풍천 옆에 이제 망월천이라고 있는데 이 망월천 주변에 있는 미사 강변 푸르지오랄지 이쪽 라인들이 지금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대라 그러셨나요? 25평이요. 25평. 현재 네.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억 5천에서 4억 7천. 네. 이거 저희가 분양받았을 5천 때는 한 2억대 후반에 받으셨나요? 네. 아니요. 2억 3천에서 5천 정도 됐던 것 2억 한 같아요. 5천 정도. 네. 그러면은 한 70% 정도 올랐는데 네. 이 25평이 지금 전세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면 이게 한 3억대 후반 정도 갈 것 같은데. 네네. 그 전세금, 정도. 전세금. 네네. 그래서 한 1억 정도 지금 갭이 나는데 네. 이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소형평인 기준했을 때 3.3제곱미터당 네. 전망은 좋고 3.3제곱미터당 소형평을 기준했을 때 25평 기준했을 때 2천만 원까지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5평이면 5억입니다. 5억. 두 번째 5억까지 갈 텐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 시점 5억이 되면은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투자 목적이 지금 가미 된다고 하면은 네.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강일지구 있죠, 강일지구. 네. 강일지구도 보면 이쪽에 지하철역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강일 리버파크 5단지, 10단지 이런 건 30평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10단지도 괜찮습니다. 10단지. 5단지도 상관없고 그런데 네. 25평은 이 3단지 쪽에 있어요. 3단지. 그래서 강일적으로 어느 정도 한 2배 정도 일단은 상승을 했으니까 10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매도를 하시고 강일지구 25평이나 투자 목적이라면 25평이나 실거주 목적이 강하게 있다고 하면은 30평대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 간단히. 예. 네, 만약에 막 내년에 매도하고 뭐 다산이나 이런 다시 신도시로 가려고 하는 건 어떤가요? 다산 신도시는 가지 마세요. 일단은 미사지구보다는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다산 신도시가 싸잖아요. 뭐 한 1억 네. 가까이 이렇게 싸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를 생각하시는데 네. 다산 신도시로 가실 거면은 미사지구로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현재 시세 차익을 보신 이제 미사의 아파트 매도 생각해 보시고요. 강일지구도 재투자처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지금 강서구에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좀 투자 목적으로 상암 쪽에 그 네. 휴먼시아 1, 2단지나 월드컵 파크 2단지를 매수할까 싶은데요. 네네. 그 매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내년에 사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럼 상암 아파트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전세 끼고 이제 매수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20평대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20평대 생각하고 또 30평대도 괜찮으면 저희가 혹시 실거주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네. 그걸 네, 고려하고 있어요, 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매수 시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20평대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 가고 있네요. 네, 5억에서 5억이고 전세가 한 4억 정도 갑니다. 네네. 그래서 한 1억 정도 지금 이제 갭이 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네. 오르면 뭐 실거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네네. 매도 후에 30평대로 갈아타서 좀 네. 시세 차익을 얻고 나서 지금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 같은데 전략 참 좋습니다. 아, 네. 네, 전 좋은데 이 상암 쪽 같은 경우는 미래가치가 상암 휴먼시아 1, 2단지하고 그다음에 네. 월드컵 3단지, 4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네. 좀 깔끔하죠. 그리고 신도시 네. 비슷하게 이제 DMC 해서 이제 네.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이제 많이 MBC부터 시작해서 방송국들이 우리 그 SBS를 포함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거주하기는 좋아요. 거주하기는 네. 좋은데 이쪽으로 수요가 네. 수요가 얼마만큼 많이 몰리냐라는 건데 네. 수요 자체는 이쪽 그 상암동 쪽보다는 네. 좀 시내 쪽 마포구 네. 공덕동이나 네. 공동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이언 뉴타운 그다음에 북아이언 뉴타운 이런 쪽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한 7억대 8억대에서 많이 몰리는 데를 가셔도 1억이면은 네. 1억 정도 갭이 있으면 일단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공덕동 저희도 아파트는. 공덕 아현 쪽을 살펴보긴 했는데 네. 그쪽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억대 후반, 그다음에 네. 7억, 뭐 6억대 후반 정도, 7억까지도 가는데 6억 7천에서 한 7억 정도 가고, 이 네. 전세가 한 5억대 후반 정도 가요. 5억 한 7, 8천 네. 가기 때문에 이것도 1억 정도 갭 투자로서 투자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3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8억대 중후반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무리가 될 수 네, 있다고 네. 보는데 20평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덕동 쪽에 북아이언 네. 뉴타운이나 아이언 뉴타운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투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신다면 상암보다는 이제 공덕이나 아현 뉴타운 쪽으로 알아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좋은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공개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참가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자료 드립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을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곧 매물정보로 다시 돌아오죠.